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수학 1의 마지막 영상, 테일러 시리즈의 응용 중에서도 테일러 폴리노미얼 이용한 함수 근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수학 1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테일러 시리즈는 모든 내용이 지난 영상에 끝났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냥 함수 값을 이제 테일러 다항식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근사하는지 예제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테일러 급수, 맥클러린 급수, 이제 정의는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었지만 이제 함수가 주어지고 이제 어떤 점에서 전개할지를 주고 나면 테일러 급수를 구하는 것 자체는 단순한 계산이었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거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a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x는 a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싶다고 쳐요. 이때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a에서의 함수 f의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그러면 계수가 단순히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하고 a 넣은 것을 계수로 가지는 파워 시리즈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0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이거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x는 0을 넣는 순간 1이잖아요. 얘를 n 팩토리얼로 나눈 얘를 계수로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a가 0이면 맥클러린 시리즈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얘 파워 시리즈니까 수렴 반경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해보면 무한대가 나왔어요. 물론 테일러 급수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여기에서 이 이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테일러 급수예요. 맞죠? 혹은 맥클러린 급수예요. 근데 원래 함수랑 테일러 시리즈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 테일러 이니퀄리티 혹은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라를 사용을 해서 이제 나머지 항이 0으로 간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야 돼요. 물론 그게 지난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으니까 뭐 이제는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의 테일러 시리즈 세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 하진 않았지만 단순 계산으로 사인 하이퍼볼릭과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테일러 시리즈 at 제로도 혹은 맥클러린 시리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지나가는 얘기로 코사인 함수와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는 이제 실수에서는 정의가 물론 많이 다르지만 이제 나중에 정의역을 복소수로 확장을 시키면 공학용 과목에서 그렇게 확장을 시키면 사실 이거 살짝 회전시킨 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테일러 급수의 형태를 봐도 얘가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인 하이퍼볼릭과 사인이 부호 빼고 같고요. 코사인 하이퍼볼릭과 코사인도 부호 빼고 같습니다. 사실 코사인 하이퍼볼릭에다가 x 대신에 ix를 넣으면 코사인 x가 되고 테일러 시리즈도 같게 나오기는 합니다. 뭐 그냥 그래요. 단순 이거 두 개 체크하는 것 단순 계산입니다. 우리 사인 하이퍼볼릭 미분하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된다는 거 알고요. 코사인 하이퍼볼릭 미분하면 사인 하이퍼볼릭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테일러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기하급수로 증명을 하기도 했던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수렴 반경은 당연히 1입니다. 그쵸? 얘를 적분을 하면 로그 1 플러스 x의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함수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그 급수 표현이 있다. 그러면 그 급수 표현은 테일러 급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알면 우리가 아크탄젠트의 테일러 급수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나요? 물론 아크탄젠트 미분하고 0 넣고 또 미분하고 0 넣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 1-x 제곱 분의 1은 서메이션 x n승을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을 넣고 시리즈 표현을 찾은 다음에 양변을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확한 예제를 우리가 11.9단원인가? 에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테일러 다항식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복잡한 건 하나도 없고요. 그 테일러 급수에서 테일러 급수는 진짜 말 그대로 무한급수니까 0부터 그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것 대신에 0부터 n까지만 더한 것을 우리가 n차 테일러 다항식 혹은 테일러 폴리노미얼 오브 오더 n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역시 a라는 점에서 우리가 전개하고 싶고 함수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무한번 더하는 대신에 이렇게
0부터 n번째 항까지만 더한 이 급수를 우리가 n차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f의 테일러 다항식이고요. a에서의 테일러 다항식입니다. 풀었어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라 그러면 되게 쉬워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예제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물론 a가 0이면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맥클러린 시리즈라고 부르는 것처럼 테일러 폴리노미얼 대신에 맥클러린 폴리노미얼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 T1을 생각을 해봅시다. T1은 정의상 이 정의에서 이 제로번째 항과 첫 번째 항만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쓰면은 단순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에 의해서 그 A에서의 1차 테일러 폴리노미얼, 테일러 폴리노미얼 오브 오더 제로, 오더 1이 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도 불렀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봤던 표현인 이 f의 a, fa라는 점에서의 탄젠트 라인의 방정식 함수 표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일반화한 게 tn이에요. 그래서 t1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요. tn은 이제 새롭게 보는 건데 얘는 그냥 a, fa에서 테일러 다항식을 사용해서 한 n차 다항식 근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f에 가까운 n차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물론 n차 다항식이라고 해서 n차가 꼭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뭐 n-1차까지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 우리 알고 있는 예제도 있어요. sin x에 그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요. fx가 sin x 그리고 a가 0.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테일러 다항식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 미분하는 거 다 알고 있고 테일러 곱수도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어요. t1을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 x예요. 맞죠? t2를 구해라. 그러면 이것도 x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2차식을 구해라. 근데 1차식이 나오긴 한 거예요. t3를 구해라. 그럼 뭐가 나올까요? x 마이너스 3팩토리얼분의 1x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테일러 곱수에서 0차 항부터 n차 항까지만 찝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n차 다항식으로 구한 굉장히 좋은 근사입니다. 아,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좋냐 라는 얘기는 수학원에서 하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는 그냥 생략을 하려고 하고요. 대신 이제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이 CN이라는 그 n번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모임에서 적당한 거리를 줬을 때 그 거리로 가장 좋은 근사다라고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개념을 지금 당장은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일러 다항식의 아주 간단한 예제들을 몇 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 영상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 fx는 로그 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로그 x라는 함수를 한번 우리 그려봅시다. 이제 이렇게 함수를 그렸어요. 로그 x 우리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x는 1에서의 그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찾아라. 근데 오더 1으로 찾아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뭘 구하면 되지? t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f1 더하기 f'1 곱하기 x-1 이걸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죠? 근데 f1은 로그 제로니까 로그 1이니까 0이고 그다음에 f'은 x분의 1이니까 1 넣으면 1이고 그 다음에 x-1 이렇게 되니까 최종 값은 x-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t1x예요. 그러니까 물론 x가 1에서 엄청나게 벗어나면 우리가 아무 얘기도 못해요. 하지만 1 근처에서는 fx랑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가지고 혹시 로그 0.9를 구해라. t1을 가지고 그러면 그냥 t1에다가 x 대신에 0.9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0.1 나왔고요. 로그 1.5를 오더 1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사용해서 구해라. 그러면 x 대신에 1.5 넣으면 됩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이 값이 나왔어요. 실제 값은 제가 적어왔는데요. 실제 값은 로그 0.9가
마이너스 0.1054고요. 실제 값은 로그 1.5가 0.4055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자, 이제 2차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구하려면 뭐가 바뀔까? 아까 여기 퍼스트 오더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 그냥 2 팩토리얼 분의 f 더블 프라임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식 쓰면 돼요. 자, 얘는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식인데 fx랑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fx랑 어떤 의미로 굉장히 가까운 2차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t1보다 더 가깝습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t2를 사용을 해서 로그 0.9를 구해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t2에다가 0.9 넣으면 돼요.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로그 1.5를 구해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x 대신에 1.5를 t2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단순 계산이었어요. 자, 보면은 이 t1으로 구한 뭐 로그 0.9, 로그 1.5보다 t2로 구한 로그 0.9, 로그 1.5가 이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써놨던 원래 로그 값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래요. 자, 물론 이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자, 이제 함수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두 함수의 오더 4 맥클러린 폴리노미얼을 구해라. 그러면 테일러 시리즈 구하다가 오더가 4일 때 딱 멈추면 돼요. 이렇게 쉬울 수가. T4를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가 지수함수의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뭐 이렇게 되겠지. 끝.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로에서의 오더 1 테일러 폴리노미얼이기도 하고요. 맥클러린 폴리노미얼 오브 오더 4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네. 사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홀수 번짝만 남고 x의 n승들이 그대로 있는 이런 형태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다음 네 번째 항은 4팩토리얼 분의 0입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t4가 앞에서 예제도 나왔지만 이제 at most order 4예요. 그래서 많아야 4차 다항식인데 정확히 4차 다항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사를 해봤더니 4차식의 개수가 0인 게 f랑 가까운 거예요. 그럼 어떡해? 그럼 뭐 3차식 써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t3랑도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위에도 t4, 아래도 t4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t4인데 sin x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sin x의 0에서의 테일러 폴리노미얼 이런 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테일러 폴리노미얼 구하려면은 변수가 3개가 필요했습니다. 함수 f가 필요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근사하는 점 a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오더 n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함수를 만들면 또 그거는 x에 관한 함수인 거지. 그죠? 그래서 그 함수 하나만 다룰 때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썼는데 지금 함수가 2개니까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뭐 그래요. 자, 이제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사용을 해서 책에 있는 예제 그리고 책에 없는 예제 뭐 다양한 예제들을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예제들은 그냥 별로 안 하고 테일러 이니퀄리티를 얼마나 강력하게 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제. 우리가 이런 함수 fx가 x의 3분의 1승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함수를 근사하고 싶어요. 근데 뭘로 근사할래?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테일러 폴리노미얼 오브 디그리 2로 근사를 하고 at a is equal to 8 a가 8일 때 x가 8일 때 근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함수 주어져 있네요. a라는 점 주어져 있고 몇 차 근사인지도 주어져 있네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x가 7이랑 9 사이일 때 얼마나 가깝냐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테일러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해서 거의 표준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한번 알아봅시다. 자, t2를 구하면 되겠네요. 맞죠? 디그리 2인 테일러 다항식을 구해야 되니까 할 것 앞이랑 똑같네. 0차, 1차, 2차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냐, fx를 같지는 않지만 8 근처에서 이 함수 위에서 구한 t2랑 비슷하다, 같다. 그래서 이게 근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사라는 거 우리가 그냥 강조를 해준 겁니다. 다시 한번 썼을 뿐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두 번째 문제. 이게 7에서 9 사이에서는 얼마나 근사가 가깝냐, 원래 값이랑 가깝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죠? 이럴 때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라, 테일러 이니퀄리티 두 가지인데요. 그리고 어떨 때는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라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우리 교재인 스튜어트 책에서는 대부분 다 테일러 폴리노미얼 테일러 이니퀄리티로만 근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할 4개의 모든 이그젬플에서 테일러 이니퀄리티로 한번 근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거 지난 영상에 나와 있지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자, 위에 있는 명제를 한번 봐봅시다. 이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이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테일러 부등식이었습니다. 자, f가 n번 미분 가능한 n 플러스 1번 미분 가능한데 얘를 미분했더니 전부 n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 특정 구간에서 작다고 해요. 그러면 이 n번째 리마인더는, 그래서 n번째 나머지 항은 그 구간 안에서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테일러 부등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fx를 우리가 근사를 해요. 그러면 2차 테일러 다항식과 나머지로 근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원래 값과 근사한 값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즉 나머지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2차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사용해서 구했다. 그러면 R2의 바운드를 구하면 되고요. 뭐 100차 테일러 폴리노미얼의 로 근사했을 때 에러를 구해라. 그러면 R100의 어퍼 바운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위에 있는 테일러 이니퀄리티를 써보려고 합니다. 모르면 그냥 알고 있는 조건들을 다 써봐요. F 우리 알고 있습니다. N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근사를 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R2에 관한 식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 R2에 관한 식은 이 식을 보면 R2는 F를 3번 미분한 거에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F를 3번 미분한 게 얼마나 작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그냥 원래 주어져 있는 함수를 3번 단순히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범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범위가 x가 7부터 9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x가 7일 때 가장 커지니까 가장 큰 값을 생각을 하면 7의 3분의 8승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물론 이제 이런 걸 시험에서 계산하라고 나오진 않는데 그냥 이제 적당히 값만 보면은 이제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보통은 뭐 테이블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값, 이제 계산하기 쉬운 값이 나오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R2를 근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F 더블 프라임이 X 마이너스 8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즉 X가 7부터 8 사이에 9 사이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테일러 이니퀄리티를 그대로 씁시다.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 이 세컨드 터무 바운드를 생각을 할 때는 3팩토리얼 그리고 3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여기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착각하지 않으면 그냥 거의 표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위에서 F 트리플 프라임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찾았잖아요. 0.0001. 그거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1의 3승 해서 대충 0.00004 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적당히 잡은 근사예요. 물론 정확히 계산을 하면 여기서도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잡을 수가 있고, 뭐 물론 여기서도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잡을 수가 있고, 테일러 이니퀄리티 대신에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러를 써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0004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근사일 수 있습니다. 좋은 에러의 바운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충 구하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파파파팍 그 복잡한 숫자 같은 것들은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냥 0.0004도 그냥 그저 x의 3분의 1승에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작은 숫자처럼 보이니까 그냥 러프하게 구한 적당히 구한 바운드인 것 뿐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두 번째 예제를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봐봅시다. 이 sin x를 우리가 그 5차 테일러 방식 혹은 6차 테일러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한번 근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비슷하다, approximately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x가 0.3보다 크기가 작을 때 나올 수 있는 에러의 가장 큰 값은 얼마냐? 물론 이거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러를 사용을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인 12도를, 그러니까 이게 10도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12도를 그 소수 여섯 번째 자리까지 맞게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x가 있을 때 그 근사가 좀 굉장히 작은 숫자네요. 이 0.00005보다 작게 되겠느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봐봅시다. 자,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테일러 이니퀄리티를 사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이가 책에도 나와 있어요. 뒤쪽에 간단하게. 그런데 이렇게 부호가 명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의 에러가 더 강력하게 계산하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인테그럴 테스트에서의 그 에러 바운드였고요. 두 번째는 얼터네이팅 시리즈에서의 에러 바운드였습니다. 얘는 부호가 바뀌니까 얼터네이팅 시리즈의 에러 바운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터네이팅 시리즈 에스티메이션을 한번 봐봅시다. 얘 역시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필요한 근사는 이겁니다. 이 n번째 나머지, 즉 전체 합에서 n번째까지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보다 크기가 작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교대급수 판정에서 나오는 에러의 바운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어요. 얘는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터네이팅 시리즈에서 네 번째 항은 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에러는 많아야 여기 얼터네이팅 시리즈에서 항을 세 개를 썼으니까 네 번째 항보다 작거나 같다 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x는 최대값이 절대값 붙였을 때 0.3인 거잖아요. 따라서 0.3을 넣어주면 뭐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얘는 이미 소수 7번째 자리까지는 그 다 0이네요. 따라서 그 x의 5승까지만 쓴, 즉 5차 혹은 6차 테일러 폴리노미얼까지만 쓰면 소수 7번째 자리까지는 별 문제 없이 맞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12도의 값을 구할 때는 이거 그냥 뭐 우리가 제로 근처에서 이 제로 근처에서 사인의 근사값을 알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그냥 12도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2도가 그 180분의 12 하면은 15분의 파인가? 그래서 15분의 파이를 그냥 단순히 넣어줬습니다. 그냥 이 녹색으로 네모친 식에다가 그냥 단순히 넣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값을 구했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자리까지 그 맞게 구해라. 그러면 우리 소수 일곱 번째 자리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증명을 했으니까 그냥 여섯 번째 자리까지 써주면 됩니다. 맞죠? 소수 일곱 번째 자리에서 단순히 반올림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x의 범위가 어쩌면 에러가 이 값보다 작아지겠느냐? 에요. 물론 정확하게 잡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넉넉하게 적당하게 잡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얼터네이팅 시리즈 에스티미션 교대급수 판정에서 나왔던 이 에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얘예요. 물론 실제 에러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것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게 줄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경 안 써요. 에러가 지가 아무리 커봤자 이 파란색 동그라미보다 작으니까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우리가 원하는 0.00005보다 작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 그냥 이거 풀면 됩니다. 단순 계산입니다.
책에는 숫자가 그렇게 엄청 깔끔하진 않네요. 그래서 이게 되고요. 얘가 됩니다. 그래서 x가 한 0.821 정도면 그것보다 크기가 작기만 하면 얼터네이팅 시리즈 에스티미션에서 나오는 근사로 오차가 0.00005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이 소수 세 번째 자리는 근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떼버리고 x가 0.82라고 그냥 유효 숫자 하나 줄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단순 계산이죠. 얘도 정확히 우리가 0.82보다 작으면 그 오차가 0.0005보다 작아지는 한계값이다. 이런 걸 찾은 게 아니에요. 사실 x가 조금 더 커도 오차는 0.00005보다 아마 작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타이트한 값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값을 잡은 거다. 앞에서부터 계속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비슷한 예제를 한 두 개만 더 봐봅시다. 2의 0.8을 근사해라. 근데 여기는 그 n차 테일러 방식이라는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n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뭘까? 에러가 적당히 작게 0.001보다 작게 근사를 해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필요한 것들을 써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함수는 지수함수 e to the x예요. 근사하는 점은 뭐 물론 다른 데서 해도 됩니다. 근데 0에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0에서 해봅시다. 물론 1에서 해도 됩니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겠지. 뭐 미분해서 1 넣고 두 번 미분해서 1 넣고 하면은 2라는 초월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0으로 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늘 했던 에러를 근사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인테그럴 테스트나 얼터네이팅 시리즈를 쓰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호가 반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테일러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 n번 미분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n번 미분한 걸 생각을 했어요. 얘는 다행히 모든 n에 대해서 n번 미분하나 n 플러스 1번 미분하나 n 플러스 2번 미분하나 다 똑같고 x가 0.8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많아야 2의 0.8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n에 의존하지 않네요. 한시름 덜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러를 근사해요. 에러가 0.01보다 작기를 원했습니다. 에러가 식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쵸? 우리가 늘 하고 싶었던 것 fx를 이 n차 테일러 방식으로 근사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항상 궁금한 것 나머지는 얼마나 작냐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Rn의 바운드를 잡아야 돼요. 근데 Rn은 테일러 이니퀄리티어에서 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R은 아니지. M은 이미 위에서 구했고요. 얘가 나왔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거 이제 정확하게 뭐 0.8의 n 플러스 원승 찾아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넉넉하게 n을 찾으면 되니까 얘 그냥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 버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2의 0.8승도 뭐 2. 얼마 되겠지만 그냥 적당히 3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앞에 두 예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3은 그냥 적당한 숫자니까 우리가 그냥 계산해 보면 되겠다. 뭐 숫자 적당히 넣어보면 n이 6보다 크면은 얘가 0.001보다 작아요.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몇 개 넣어봤습니다. 따라서 6차 테일러 폴리노미얼까지만 구하면 2의 0.8을 적당히 근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굉장히 러프하게 구했기 때문에 5차로도 되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해라.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6차 테일러 방식을 썼습니다. 왜? R6가 0.001보다 작다는 걸 보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물론 이거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나와야겠죠. 계산기 두드리면 나옵니다. 정확한 값을 우리는 굳이 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안 썼습니다. 자, 마지막 비슷한 예를 또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가 뭐 코사인 62도가 있다고 쳐요. 얘를 이제는 또 명확하게 한번 줘봅시다. 이제 오더가 2인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사용해서 구하고 그리고 에러가 있을 텐데 그 에러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바운드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합시다. 앞이랑 똑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 테니까 시스테매틱하게 한번 해봅시다.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뭘로 근사를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함수의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한번 구해봅시다. 오더 2로. 어떤 점에서 구하면 좋을까? 물론 0에서 해도 되는데 그건 좀 삽질이고요. 이 근처에 가장 구하기 쉬운 거는 코사인 60도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60도가 되게 에서 구하게. 즉 x가 60도, 3분의 파이 레디언이 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테일러 폴리노미얼 구해요. 그러면 얘가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x 3분의 파이의 i승 그리고 i 팩토리얼을 f를 i로 나누고 3분의 파이 넣고 얘 서메이션 i는 0부터 2까지 이게 답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냥 점 3개에서 계산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할 것. 우리가 에러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고 싶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t2x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fx입니다. x가 62도일 때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나머지가 R2니까 그 R2의 크기가 얼마나 작거나 같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R2를 구하려면 F의 트리플 프라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F의 트리플 프라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걔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사인 미분 코사인, 코사인 미분 사인이니까 뭐 부 무시하고 나면은 전부 1보다 작거나 같겠네. 물론 정확한 값도 구할 수가 있으면 좋지만 굳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운드를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R2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그 세 번 미분한 거에 맥시멈 이거 1이었어요. 그다음에 3팩토리얼 x의 3승 보다 작거나 같았습니다. 얘는 각각 뭐죠? 3팩토리얼 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도 180분의 2 파이 즉 90분의 파이의 3승이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대충 값을 구하면 0. 어쩌고저쩌고가 나온다. 그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tnx를 사용해서 fx를 구하고 싶은데 에러가 rnx인 거예요. 그래서 rnx를 적당히 바운드를 시키면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것 혹시 그 n번째 항들이 서로 부호가 바뀌면 얼터네이팅 시리즈 테스트를 쓰고 왜?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n 플러스 1번째 항이 바운드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테그럴 테스트를 쓰려고 시도를 해보든가 우리 예제에서는 없었지만 그 전에 있는 예제들에서 있었습니다. 혹은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라 혹은 테일러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해서 바운드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테일러 폴리노미얼의 응용이었고요. 사실 테일러 시리즈의 그 중요성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 함수 대신에 이제 다항식으로 적당히 근사해가지고 값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그 미분 적분 같은 거 쉽게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그 이미 이 전 영상에서 아주 간단하게는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그 어드밴스드한 테일러 시리즈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다양한 수학 과목들을 듣다 보면은 항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학 1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기 바랍니다.